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 아이들 방학이 시작됐죠. 아이들 방학 시즌만 되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하나 드는데요. 바로 방학 동안 우리 아이와 어딜 가면 좋을까입니다. 오늘 저희 전국시대에서 그 걱정 좀 덜어드리려고 아주 스페셜한 정보 준비해놨는데요. 바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고흥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고흥 우주항공축제인데요.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알찬 정보들로 또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나도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그냥 채널 고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으로 이 톡톡 반갑습니다에서 아주 스페셜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먼저 첫 번째 분 소개할게요. 고흥의 수장이시죠. 박병종 군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안성진 부장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벌써 10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네, 이번 슬로건이 좀 신선하더라고요. 나로 우주극장 별별 이야기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도 신선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올해 축제 주요 컨셉은 하나의 커다란 우주극장과도 같은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별별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주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우주국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 발사센터가 나로되어 있고 또 우주과학관, 네.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또 발사전망대, 이 큰 틀에서 하나의 우주국장으로 보고 별이 또 우리 우주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별별 여러 가지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를 삼아가지고 우리 신비한 우주 여행과 또 미래를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꿈을 이번에 실어주기 위해서 컨셉을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셉 자체가 정말 우주항공축제에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축제 진행 장소가 이전과는 또 다른 곳에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네, 옛날에는 처음에는 5월에 이렇게 우주항공축제를 고흥 공설운동에 실시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호감을 갖는데 예, 학생들만 또 이 관람을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덥더라도 무덥더라도 여름철 학생들 방학 또 부모들이 휴가철을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8월 달에 이렇게 7월 말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설운동장에 하다 보니까 네. 이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항공시설이 직접 받아야 나라 우주발사센터장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지 관람객이 90%를 이렇게 넘고 네. 해서 이게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확실하게 좀 바꿔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 축제 장소를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우주항공축제의 경우엔 청소년의 참여가 높기 때문에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특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첫째로 콘텐츠 변화를 확 획기적으로 이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콘텐츠 변화에 있어서는 발사센터를 네. 견학을 통제했던 것을 이번에 축제 기간에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발사 현장은 옛날에는 공개하지 안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하고 또 이 축제 기간만 특별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객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돔 영상관이 380도 이 돔 영상관을 하는데 네. 이것은 러시아 우주인들이 우주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최초로 지금 상영을 무료로 또 네.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지난해 할 때는 야간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이 관광이 나와서 저녁에 빠져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과학이 또 예술이 융합된 그런 판타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야간 행사에 그야말로 별별 판타지 쇼를 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요. 네. 또 우주 콘텐츠에 대한 해석의 확장도 콘텐츠를 또 화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는 우주에 대한 해석을 좀 크게 확장을 하고 정보와 재미가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어우러져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주를 과학, 예술을 생활에 접목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확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야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더 그 우주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또 들어보니까 다양한 테마들을 또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역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별별 이야기인데 네. 저녁에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락 밴드와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어우러진 네. 환상의 밤을 그렇게 선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러시아 동영상관도 아주 특별한 볼거리로 큰 기대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 광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천체 망원경 네. 이걸 가지고 목성, 토성, 물론 달도 관측할 수 있고 또 탑승형 체험 로켓을 타고 운전을 한다든가 할 수 있고 또 이 미니 바이크니까 이것은 가족끼리 동력을 이용해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무튼 옛날에는 가족의 어린이를 치중하다 보면 네. 부모들이 또 지루하고 그렇죠. 부모들을 치중하면 어린이들이 또 소외되면 또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체험거리를 종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더 즐거운 우리 우주항공 축제를 찾아줬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우주항공 축제에서 뭐 아이들만 재밌겠다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꼭 가고 싶다, 욕심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할까요? 예, 다른 것은 예약이 다른 축제장은 필요가 없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주 발사 현장만큼은 견학처럼 일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많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홍보를 위한 사전 행사로 이미 뭐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요. 예, 서울 뚝섬에서 네. 한강공원 뚝섬에서 이틀간 우리가 우주센터에서 이번에 축제에 벌어지는 미니엄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서울 뚝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네네네. 엄청난 서울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니 우선 열대야이기 때문에 한강으로 몰려온 아파트 시민들도 인파도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까지 와가지고 학생들까지 와서 네. 엄청난 호응을 이렇게 받아서 반응이 좋아서 축제의 그 성공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이걸 전국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 축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고흥을 또 알리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이번 고흥 우주항공 축제가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축제가 되겠다 이런 기대감도 함께 듭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네. 작년에는 체험 부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져가지고 예를 들어 그 별별 어드벤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로봇을 직접 타고 한다든가 네. 또 배틀킹, 고스트라이처럼 직접 해보는 가족끼리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마련을 했고요. 야간에도 여러 가지 관측,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볼 수 있는 또 환타지 쇼가 또 준비됐습니다. 별별. 네. 우주항공 야간에 묘미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이게 작년 같은 해는 야간 행사를 뺐다 보니까 흥행이 좀 그렇죠. 덜할 수도 있다 해서 밤 야간 해가지고 아마 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이번에 한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축제 기간 내내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성진 부장님. 네. 공의 대표적인 우주체험 시설이잖아요. 이 보조 행사장인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에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희 우주센터에서는 나로우주센터 그 메인 무대에서
그 잔디광장에서 이제 태양 관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야간에는 또 별 관측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폼 로켓을 만들어보는. 그게 폼 로켓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또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빛 나누기라고 해서 무지개를 또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분광경 만들기 이런 또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우주센터에 직접 또 방문해 오시면요. 저희 오시면은 4D 시뮬레이터, 그리고 1인승 우주선 조종 체험, 그리고 천체 투영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지구의 기상이나 천문 현상을 또 볼 수 있는 SOS 체험, 이런 것을 또 직접 체험해서 또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근데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또 소개해 준 덕분에, 우리 학교단체하고 또 청소년단체, 특히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가족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족 캠프 이렇게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으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또 접수가 완료되고요. 예약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고흥의 또 밤하늘이 또 좋기 때문에, 그럼요. 네, 또 전체 관측하는데도 상당히 또 많은 또 소중한 추억을 또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축제가 사실 한여름에 진행되는 축제이다 보니까 뭐 안전이나 또 갑작스러운 날씨의 예보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잘 하셨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최우선이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공간에는 전부 다 그늘망토 이미 설치를 어제까지 완료를 했고요. 네. 대형, 소형, 또 파라솔 같은 것도 설치를 했고, 과학관 도로에는 쿨존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쿨존이요? 물 시원하게 품어낼 수 있도록 했고, 하여튼 폭염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늘막 시설로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을 해가지고, 우천시에도 네. 체험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교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지금 주차장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2,100대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했고, 네. 그 외에는 3,500대까지도 지금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이용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방문객들이 덥기 때문에 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불편함이 없도록 이거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무더위를 피하러 우주항공 축제를 가도 괜찮겠다 이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초 고흥 관광 2천만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신 점에서 이번 축제에 좀 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에 교통 인프라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깃 빠진 곳이라 해가지고 관광을 하기가 사실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수가 1,400만 명 관광을 목표를 하고 있고 네. 여수 공 연휴 견도기가 되고 순천 저온 박람회를 통해서 또 접근성이 우리 15분밖에 공이 안 걸리거든요. 네. 이 두 시의 관광객만 흡수해도 2천만이 넘다. 좀 사실 처음에는 뻥을 좀 치기는 쳤습니다만. 네. 그런데 3대가 뻥을 치면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고흥이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1631실에 6,900억이 투자해야 되는 민자가 숙박시설이 됩니다. 지금 땅 매입이 지금 남열리에 들어간 것이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 이게 지금 호텔, 골프장, 이거 지금 매입이 들어갔고요. 네. 진지도 또 한 1,100억을 투자해서 한다라고. 지금 고흥만에는 썬밸리 콘도가 지금 금년 말 준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우주랜드가 지금 기공식을 했고요. 네. 이런 숙박시설만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면 저는 최대의 관광지가 우리 고흥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고 특히 우리 한국 관광공사 또 우리 코레일 네. 특히 순천 우리 김병기 역장님이 계신데요. 네. 이 전국의 역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모두 투어라든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200명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서울, 대전, 고흥으로는 관광객에서는 50%도 KTX 할인까지 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제 기간에도 코레일을 통해서
1000명을 지금 예약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콘텐츠 발굴도 있지만은 뭔가 충분한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남도 고흥의 진면모를 이번에 선보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 믿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성재 부장님,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번 축제에 좀 더 많이 참여하자 이런 의미에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다른 축제와 다르게 우리 청소년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고흥은 우주다 이런 또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 가족 단위 이제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 우주와 과학에 대한 것도 또 꿈을 또 키워줄 수 있고 또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신 그 지붕 없는 미술관, 우리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또 우리 또 센터뿐만 아니라 또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우주 관련 시설이 많습니다. 고흥에 또 우주 발사 전망대도 있고요. 그리고 고흥 우주 천문 과학관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여러 곳을 또 둘러볼 수도 있고요. 또 가족과 또 이렇게 또 청소년들이 같이 오시면은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국민들 덕분에 우리 10회째 맞는 우리 나로우주항공축제가 성공의 그런 뭔가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지금까지 성원에서 국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찜통도에 집에 계시면 야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좀 열대야도 피해서 즐기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0회째 열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 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거든요. 바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우주의 매력에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요, 우리 지역 소식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연극 배우 하면요, 예전에는 뭐 배고픔을 겪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들에게 연극은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수의 연극 배우들이 전하는 희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리허설 준비가 한창인 공연장. 너는 주고 나는 봐. 움직임을 더 크게 가세요. 여수 유일의 극단 파도 소리입니다. 나왔다 교차하세요. 무대를 밝히는 배우들의 꿈과 열정, 그 희망찬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 고물을 당겨놔보세. 아까 그리고 줄 이 씬이라든지 보면은 또 들어오는 씬에 놓치셔가지고 늦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연극은 하여튼 1초만 늦어도 그 순간 다 깨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30일, 한 달, 뭐 2달을 연습하는 게 선생님들도 뭐 연습을 해보시니까 가락 하나 잘못 맞으면 그거 다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남 무형문화재 1호인 검은도 뱃노래를 녹여낸 연극 검은도의 노래 술비야 술비야는 지난 2010년 초연된 창작품. 칡넝쿨을 꼬아 만든 밧줄인 술을 빚으며 부르던 검은도 뱃사람의 노랫가락을 무대 위에 올린 겁니다. 뱃사람들의 생명선과도 같은 그 줄이 관객과의 소통의 줄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이번엔 배가 미어 터지도록 잡아 올려 봅시다. 검은도의 노래 술비야 술비야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연기자 중 일부가 토박이 여수 시민들로 꾸려졌다는 점이죠. 자, 이번 연극 술비야 술비야는 좀 독특한 게 사실 뭐 단원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단원분들 이후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연극 배우는 아니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연극 배우는 아니신 거고. 그럼 어떻게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또 파도소리 하고 같이 이 술비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년 돼서 이번에 대표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공연하는 거를
보러 직접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거든. 저녁에 올 거야. 곧 올 거예요. 어. 아, 저녁에 온다고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응원 좀 해주셨습니까, 집에서? 집에서 응원은 하는데 네. 약간 우리 부족하대. 아직 좀 모자라다. 약간 부족하대. 아, 남편분이 지금 보러 오시는 거예요, 저녁에? 남편분 아니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 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남편분 오시니까, 할아버지 오시니까 네. 카메라 보고 잘하겠다고 한번 한마디 하신다면. 오빠 잘할 거야. 할아버지 대놓고 금세 언니는 오빠다든가. 막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삐진게 오빠라 해야 돼. 할아버지고 오빠고 누구 간에 와서 응원 잘하겠지 뭐. 그렇습니다. 예. 옆에는 쭉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어때요? 아니, 진짜로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동네에서 오셨잖아요. 네. 누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도 재작년에 그래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고 처음이시구나. 저는 처음이라고 그래. 어떻게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안 떠고 잘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예,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아, 다 잘 돼요? 술 드신 거 아니죠? 조금 먹었어요. 술 냄새가, 술 냄새가 나는데 지금? 점심 때 조금. 우리 모른 척 할게. 예. 아무도 모르는 게, 뭐 떨리면 한잔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그걸 잘할 수 있죠? 화이팅! 술도 한잔 했는데 잘합시다. 제발. 기레이는 아까부터 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랬어 않는가? 우리 제말 좀 들어. 지난 30년 세월 동안 여수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자리매김해온 파도소리. 재정적인 이유로 소극장의 문을 닫은 적은 있지만 작품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을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뚝심 있는 극단입니다. 자, 오늘 가장 멋진 공연을 펼치는 극단 파도소리의 대표님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전남에서 정말 오랜만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상을 받은 게 굿모닝 시어터라고요. 배우들의 이렇게 극단이 끌어가는 그 구성되는 어떤 구성원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극단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애환이 있는지를 그린 작품인데요. 또 그것으로만 가면은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그 극중극의 형식으로 극중극은 또 그 오이디푸스 이 얘기를 가지고 와서 차용해 와가지고 작품을 좀 특이하게 특색 있게 남들하고는 기존에 있던 연극하고는 좀 차별성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 배우의 삶을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평생을 봐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봐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은 배우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로에서 또 앵콜 공연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배우분들이 많이 와서 어느 한 부분마다 저거는 내 얘기야, 저거는 내 얘기야 공감이 막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배우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분 좋게 우리의 얘기를 다뤄줘서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셨습니다. 예. 유나는 서울에서 작업하고 싶어서 남작가 찾아갔는데 지방에서 먼저 해서 어떻게 해? 전남을 대표로 참가해 펼친 연극 굿모닝 시어터는 5개 부문에서 무려 4개 분야를 석권한 작품. 심사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손꼽으며 대한민국 연극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극이 이런 맛이야.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2달 전만 해도 이런 지역 극단의 자존심을 지켜낸 파도소리.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배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을 또 트레이닝해서 배우로 만드는 과정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과 또 연극은 배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명도 있어야 되고 무대도 음향도 의상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지방에는 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또 외지에서 모시고 오려면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배우. 하지만 지역에서 배우가 된다는 건, 또 배우를 만든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파도소리의 젊은 피, 열정 충만 청년 배우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 간에 막내들 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극단 파도소리의 젊은 피들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 몇 살? 20살. 20살. 야, 20살 꽃띠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됐어요. 근데 극단 파도소리 막내로서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연극을 하는데 20살인데 언제부터 연극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서? 연극부에서 네. 연극제 나간다고 이제 막 모아가지고 청소년 연극제를 나갔거든요. 이제 그때 하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쭉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연극을 처음 할 때 어때? 부모님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이 원래는 제가 약간 막 부모님이 주전자 같은 성격이라고 못 하겠는데 괜찮겠냐 네. 걱정을 하셨군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요? 지금은 꽃 사들고 오시죠. 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어머니 부모님 본 무대 어떻게 보면은 앞에 부모님의 무대를 보고 있다고 하면 떨리고 긴장될 수가 있는 건데 앞에 부모님을 눈을 마주치면서 조금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네, 뭔가 딱 그냥 부모님 안 오신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몰래 올 때가 있어요. 숨어서. 네, 딱 숨어서. 근데 이제 무대에서 가끔씩 살짝 집중을 딱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딱 부모님이랑 딱 눈 마주치면 오마 세상에. 엄마가 왔네. 엄마가 왔네. 정신 차리자. 이런 마음. 옆에 우리 친구는 지금 깊은 생각에 빠져 있네요 혼자. 네. 네, 우리 20살 남자 친구인데 연극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는 연극 시작한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아, 지금 경력이 제일 짧네요. 막둥이. 아, 막둥이네요. 짧네요. 네,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연극의 매력은 뭡니까? 연극의 매력이요? 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무슨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완벽하네요. 알파고도 넓게 보네요. 예. 잘하네요, 멘트. 예. 아니, 근데 연극이라는 게 시상 봤을 때 사실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쭉 하셔야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배고프더라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오, 왜? 그냥 하고 싶으니까요. 하고 싶으니까? 네. 혹시라도 연극을 했는데 한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진짜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아, 혹시라도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나 홀로 배가 고픕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50살까지는 도전할 겁니다. 이야! 박수 한번, 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연습은 거의 다 마무리 하신 거고, 이제. 네네네. 네, 이제 간식 간단하게 드시고, 다시 이제 본 공연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네. 오늘 공연 어떻습니까? 좀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됐나요? 늘 100%는 없습니다. 네, 100%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컨디션이 많이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또 좋은 애드립도 나오고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올 것이라는 생각.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누군가는 힘들다며 손살에 치는 그 힘든 무대가 세상 가장 멋진 곳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꿋꿋하게 희망을 그려가는 여수의 극단 파도소리. 이제 지역을 넘어 더 넓은 세상,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그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파도소리의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귀한 걸음이 될 테니까요. 와, 정말 극단 배우들을 보니까요. 분위기도 정말 좋아서 중간중간 애드립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연기하는 내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 마음 한켠에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저도 기회만 된다면 이 파도소리 극단에 한번 입단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지만 안 될 것 같기에 저는 멋진 공연을 보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 수상을 했는데
있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크고 많은 무대에서 여수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술적 자원도 풍부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쭉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더욱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좀 선선했지만요. 오늘은 한낮에 어제와 같이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오전에는 구름량이 많고 또 오후 들면서는 이 구름이 걷히면서 햇살이 더욱더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이런 날씨 주말 동안에도 쭉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차츰 흐려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이 뜨거운 날씨에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이맘때쯤 가장 많이 휴가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해외로 가는 분들, 제주도로 가는 분들 지역 곳곳으로 많이 퍼져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너무 무더위에 멀리 가는 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 휴가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더운 날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곳 어떨까요? 이 도심 속에서 즐기는 피서지인데요. 지금 가보시죠. 시원하고 재미있어요. 완벽한 휴가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심 속으로 떠나는 시원한 여름나기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7가지 보물을 간직한 정읍 7보. 이곳의 여름은 제대로 물 만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데요. 이렇게 물놀이 하는 곳에 오니까 물반 아이들 반이네요. 와, 진짜 많다. 매일 가던 수영장은 지루하고 멀리 떠나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도시 근교의 물놀이장은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짓궂은 물장난도 오늘만큼은 반가운데요. 와, 이렇게 오니까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물태화 유원지 어떤 곳인가요? 우리 그 칠보면 사무소 정제가 많이 죽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외지에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정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정읍 시민이 한 30% 정도, 외지인이 한 7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1, 2, 1, 2, 3, 4. 하루에 한 번 지하수를 소독하여 깨끗한 물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 신나는 물놀이 덕분에 함께 온 어른들까지 덩달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오니까 어때요?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왔는데 집이랑 가까운 데서 있어서 좋아요. 실내는 조금 햇빛이 없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너무 조금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또 자연하고 또 같이 있으니까. 애기랑 노는 게 항상 아빠로서는 또 뿌듯하고 자주 애들 위해서 자주 오고 싶더라고요. 한창 신나게 놀고 있던 사람들이 호루라기 소리에 일제히 밖으로 나오는데요. 벌써 문 닫을 시간이라도 된 걸까요? 아니, 모두들 잘 놀고 있다가 호루라기 한번 보니까 다 나와 버리네요. 애들이 몸이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체온증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수영장에 와서 야외 수영장에 최고로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테마로 하는 이곳은 체험은 물론 우리 가진 이야기도 만날 수 있는데요. 동진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익숙하기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물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의 재미도 물의 소중함도 모두 얻어갈 수 있는 곳이죠. 물놀이라고 해서 워터파크를 생각했었는데 물 테마 유원지라고 해서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물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 물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물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까지. 뛰놀 때와는 다르게 제법 진지한 표정이죠. 물고기랑 보니까 재밌고 신나고 물에 대해서 알고 재밌게 놀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재밌었어요. 밤중에도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찾은 두 번째 장소. 물 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달과 노는 이곳. 도심 한복판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지금 밤이잖아요. 밤인데도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시 속의 휴양림,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에요. 굳이 먼 거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근교에서 도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더위를 피하는데 밤낮이 따로 있으랴. 저녁 늦은 시간에도 잠 못 이루는 아이들에게 이곳은 최고의 피서지가 되어줍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놀면서 이 넓은 데에서 시원하게 여름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오늘 폭염주의보인데 그렇게 시원하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나 계곡은 마음 먹고 음식이랑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가려면 부담스럽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간편하게 옷만 챙겨가지고 오면 되니까. 아이들에게 물놀이의 재미를 줬다면 여기 어른들을 위한 시간도 있는데요. 수영장과 극장의 만남. 어른들도 물속에서 보는 영화 한 편으로 여름밤 더위를 씻어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맛있는 냄새. 피서에 빠지면 섭섭한 음식 대령이요. 물놀이도 즐기고 영화도 봤는데 네. 이 뒤쪽에 보니까 또 고기까지 구워지고 있어요. 예, 여기 오시면 물놀이도 좋지만 여기 오시게 되면 놀다 보면 배도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갖고 이 한층 더 올라가시면은 참 경치도 좋고, 예, 그래서 이 맛있는 걸 갖고 위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와, 시원해. 옥상이 펼쳐진 또 다른 매력적인 공간. 여름밤 분위기를 흠뻑 만끽할 수 있는 낭만적인 곳인데요. 매일 지나던 동네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와,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긴 하지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별빛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우리 동네인데. 물놀이 후 즐기는 고기 맛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때로는 거창한 여행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인데요. 네, 도시 한가운데서 계곡이라면 계곡이고 바다라면 바다고. 도시 안에는 답답한데 도시 안에도 이런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 확 트인 공간이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뜨거운 밤 공기도 두렵지 않은 이유. 시원한 물과 함께 추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도심 한가운데서의 특별한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와, 여기 둘러보니까 이렇게
하늘도 보이고 시원하게 물줄기도 내리고 있고 또 밥까지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휴식을, 아이들한테는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잊지 못할 한여름의 추억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도심 속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루로 시원한 더위 탈출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시간적 여유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멀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도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더욱 낭만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 싫어하는 아이들 없죠. 아이들은 저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즐겁게 놀 수 있고요. 또 보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보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요, 이렇게 시나 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중소형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없나 하실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호수공원 안에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여수 예울마루 바닥분수도 우리 아이들이 물줄기를 맞으면서 재밌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지역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곳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놀이 신나게 했으니까요. 이번에는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볼까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 향기에 취해보는 시간, 문화인 지금 시작합니다. 여수 영재교육원 예술영재들의 앙상블 연주회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여수 영재교육원은 여수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꿈을 키우는 인재들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는 단체인데요. 2012년 11월에 여수 영재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해 매년 정기 연주회와 함께 사이판 시청의 초청으로 현지 학생들과 합동 공연을 펼치는 등 국내의 다양한 연주회들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여수시청과 예울마루의 지원으로 음악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꿈의 날개를 펴자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여수 영재교육원 예술영재 앙상블 연주회. 지역에서 음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입니다. 예능 꿈나무들의 무대에 많이들 찾아가셔서 큰 박수와 함께 아낌없는 지역민들의 사랑 그리고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을 기념해 흥겨운 무대의 어린이 뮤지컬이 순천에 찾아옵니다. 광주은행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 뮤지컬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 17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펼쳐지는 이 작품은 우리는 친구다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 때문에 엄마하고만 살게 된 남매와 또 음식점 막내 아들의 우정으로 각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이야기인데요. 하모니카, 실로폰, 핸드 퍼커션 등 어쿠스틱 악기로 구성된 라이브 밴드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어린이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 8월 17일과 18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수와 전주 지역 미술단체 교류전 아띠 전시회가 오는 8월 9일까지 여수 화인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연과 지연을 벗어나 오로지 창작 열정만으로 똘똘 뭉친 미술단체 아띠. 3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전주 지역 작가들이 빚어낸 개성 있는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서양화, 한국화, 영상, 조각, 도조와 은공예까지 다양하고도 이채로운 작품들이 그 자리를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 더위를 잊게 해줄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과 마주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전주 지역 미술단체 아띠 전시회는 여수 화인갤러리에서 오는 8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무얼 하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참 많을 텐데요. 손잡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 행사들 감상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월 17일과 18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리는 어린이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는요. 무료 공연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라이브 밴드가 함께해서 더욱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줄 거라고 하는데요. 공연 관람은 무료지만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바로 광주은행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선착순 접수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셔서 접수하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 곳곳의 예술의 향기에 우리 아이들과 흠뻑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오늘 저녁 웅천 친수공원 야외 무대에서는요. 여수시립합창단의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공연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시민들의 귀에 익숙한 내가 만일, 비처럼 음악처럼 여행을 떠나요 등 가요 합창으로 진행되고요. 또 이색적인 세계의 뮤지컬 곡과 애니메이션 삽입곡 등 친숙한 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 잘 알고 계시죠? 이 레미제라블의 합창곡으로 꾸며지는데요. 합창 공연 중에는 이 섹션팀의 악기 연주가 더해져서 더욱더 다채롭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화려한 무대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함께 하셔서 무더위도 날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로맨틱한 금요일 밤의 분위기까지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광양시에서는 광양 지역 4곳 도시공원의 분수를 가동 운영합니다. 운영 장소는요, 우산 문화공원 바닥분수와 마동 근린공원 분수, 또 중마 23호 광장 바닥분수와 와우 센트호수공원 벽천 분수입니다. 도시공원 분수는 8월 20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오전 12시, 오후 2시, 저녁 7시 등 하루 5회, 매회 30분 동안 가동됩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분수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분수 구경하러 가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8월 4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적의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는 도서관 데스크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드립니다. 여수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광고 편집 디자이너 양성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기간이 8월 11일까지니까요. 교육은 또 8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